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관정 씨입니다. 제 6월 달력 일수로는 3주차, 사실 내용 일수로 보면 2주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호키시안 홀드, 아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왔는데 S&P 500 지수가 이제 20% 이상 올라와 있죠. 사실은 미리 올라왔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 좀 나와서 강세장 진입했다는 그 이야기하고 또 약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과열 국면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눌림도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다음 주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많이 오를 땐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CNN에서 보여주는 Fear Greed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다 올랐다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게이지가 약간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극한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거는 투자가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과열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과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인데 과열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방향성 자체가 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이상 급등 많이 올랐을 경우에 갑자기 조정을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만 큰 틀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모션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를 물어본 건데 공포보다는 탐욕이라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급락할 땐 뭐 익스트림 피어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마켓워치의 금리 확률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가 동결 확률이 70%, 인사 확률이 29.9%죠. 그러니까 동계류위가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번 금리 결정 같은 경우 지난번에 호주나 캐나다에서 본 것처럼 호키시한 홀드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홀드 동결은 동결인데 호키시 매파적인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동결을 하고 7월 달에 다시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몰리냐 하면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에 주목하겠죠. 하나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뭐 파월이 보면 약간 호키시하면서도 약간 도비시한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시장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69, 10이니까 맞죠. 점도표가 발표될 겁니다. 과연 점도표에서 지금 3월 점도표는 5.25% 지금이 맥스 하이였는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점이 많이 지키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동결은 동결인데 동결로 인상을 염두한 호키시안 홀드라는 뭐 잘 들어보는 단어는 아닌데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S&P 아까 이게 잠깐 봤던 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약세장에 들어온 게 무슨 강세장에 들어간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반대 뒤집으면 저점 대비 20%가 오르면 강세장이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S&P가 이제 요 지수를 기르는데 제가 계산해봤죠. 한 3,600선 정도를 잡게 되면 대략 계산해보면은 4만 4,20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S&P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출발점에 따라 다른 건데 한 4,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S&P도 저점 대비 20% 올라온 거고요. 나스닥은 얼마냐고요? 나스닥은 진작에 올라왔어요. 네, 12,600선 자리가 20% 지점이었습니다. 저점 한 1,500 정도 잡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미 이제 최근에 빅테크 쏠림주가 강했죠. 그럼 다우는요? 다우는 조금 더 남아 있어요. 30종목인데 계산해 봤더니 34,800, 얼추 35,000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깊게 볼 건 아니고 말 나온 김에 잠깐 뭐 한국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대략 845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저점 대비 20% 올른 자리고요. 코스닥은 이미 우리는 벌써 지금 30%를 향해 가고 있죠. 코스피는 20% 자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2580자리입니다. 2580, 2600선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시장이 대부분 다 이미 이 자리에서는 쉽게 말해서 약세장도 탈출했고 강세장이 진입을 했고 지수는 정배열이고 정배열 발열정자죠. 5일선, 21선, 61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배열이고 예. 뭐 S&P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이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깊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세 진입했다 이야기고 한번 보면 되면 미국 약간 요런 게 있어요. 확인하기에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인데 역시나 IT나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가장 강합니다. 우리 테크주 강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10% 이번 주는 조금 좀 쉬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금융 섹터도 조금 올라오고요. 산업재도 좀 올라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가 나오면서 높진 않습니다만은 산업재 쪽에서도 약간 주간 기준으로는 1.3%의 반등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테크주로 많이 몰렸던 자금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도 보셨죠. 지난주에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 뭐 화학, 기계, 뭐 이런 전력 인프라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죠. 테크주로 쏠림. 테크주로 쏠림 자체가 어느 정도 천천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좀 쉬어갔던 경기 민감 시크니컬 섹터 쪽으로 미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차적인 문제 내용은 어쨌든 역시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니까 유가는 이번에 뭐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을 단행하긴 했는데 계속 잠깐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유가를 자극하는 건 뭐냐 아시겠지만 수요거든요. 예, 근데 수요가 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감산 효과로 일시적으로 70달러까지 갔지만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약합니다. 약한 거고 가장 이제 유가의 어떤 반등세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은 조금은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이 갈 정도로 지수가 좀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사실 계속 하던 이야기인데 뭐 극한 방향성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초는 75달러를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었다면 이제는 6, 70달러 정도를 저점에서 박스권이니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약하니까 침체 이슈 때문에 약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쪽 방향성보다는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댐이 터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커피 가격 같은 게 조금 올라요. 예,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원두의 가격이겠죠. 예, 원두. 그리고 아연도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시커니컬 업종, 미국의 시커니컬 업종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통 산업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전기통도 마찬가지고 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격들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으로 바로 연결시켜 한번 보면 그동안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 중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종목들? 뭐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물론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조금씩은 또 저런 아연 가격에는 동이 오르면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온 지금 아직은 잘 잡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관 매수 들어오면 좀 보라 그러는데 뭐 고려아연도 조금 잡힐 수 있고 뭐 풍산 같은 종목들도 풍산은 물론 이제 방산 관련해서 단피 많이 팔았는데 어느 약간 자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너무 아예 뭐 아예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잠깐 해보겠고요. 달러는 다행히 최근에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호키시하든 간에 뭐든 간에 뭐 금리를 약간 인상하는 것보다는 동결한적으로 한다 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0.4% 정도니까 뭐 그리 치고 가진 않습니다. 위안화도 최근에는 조금 강하긴 강한데 그래도 뭐 7.14 위안 정도 좀 멈춰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의도적으로 너무 좀 강한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외국인 주식을 많이 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채권도 사고 한국의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가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지나치게 좀 쏠림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강할 게 아닌데 물론 상대적으로 1분기에 여타 이머징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근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환이란 거는 너무 빠르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너무 빠르게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내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캔데나 기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멈칫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액티브하게 안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상품 요즘고 다음 주는 일정을 좀 봐봤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물가에서 시작해서 FMC로 끝나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13일이죠. 화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될 거고요.
헤드라인 CPI는 엄청 낮아요. 4.9에서 4. 블룸버그는 4.2까지도 보는데 헤드라인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 CPI인데 코어 CPI도 블룸버그 쪽에서는 지난달 5.5에서 5.2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아도 아까 잠깐 본 대로 미국은 어차피 어떤 모습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 헤드라인도 코어도. 근데 이제 시장 거의 이쪽 그림으로 좀 가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또 생산자 물가지 발표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발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4일이니까 15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이 소매 판매나 이런 거 발표되고 또 중국의 주요 매크로 GDP 구성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인데 산업 생산도 컨센서스가 5.6에서 3.8 소매 판매도 18.4에서 13.9 고정자산도 마찬가지 중국의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텍스트로 좀 정리해 놨는데 그래서 월요일에는 내일이죠. 예, 월요일에는 아마 뭐 크게 장이 변동을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이제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후에 일정 순풍이 있어가지고 뭐 또 그날 마침 알트만 CEO의 한국 방한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오른 게 있었는데 사실 밤새 기술주는 좀 쉬었거든요. 예, 그거 좀 테슬라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암학회 연구학회 EACR인 게 있는데 여기에는 두 종목 정도가 좀 그럼이 되는데 이 스왑지스는 너무 회사가 좀 작고요. 그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애매한 그림이고 시가총액. 근데 지니너스는 조금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요일날 좀 많이 움직였으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약간은 뭐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러구나. 900억짜리라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도 참 봐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 물가 지표죠. 예, 근데 거의 제가 여기는 이제 예상치를 안 적어놨는데 아까 블룸버그 보셨겠지만은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코어도 마찬가지고 약간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전망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지금 다음 주에 금리를 동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봐야 될진 그거는 같이 물론 또 화요일이니까 아마 저녁에 제가 미국장 이거 할 때 라이브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되는데 생산자는 사실 CPI보다는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생산자가 물가가 오르면 CPI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뭐 닭이 먼저 달걀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FMC 발표에 촉각을 맞춰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발표되죠. 예, 그 있고 제가 3개 정도 4개 정도 일정을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인터배터리는 이제 독일 미렌에서 열리고요. 요거는 제가 또 주식 살롱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국 주간이고요. 뭐 거의 웬만한 기업들 다 참가하는데 요런 일정도 어쨌든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 뭐 웬만하면 삼성 다 가 있습니다만은 세비캠도 참가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 유럽이니까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세비캠의 차트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도 최근에 조금 느리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성일하이텍, 삼성과 비즈니스 같이 하는 그리고 세비캠은 삼성이랑 같이 하지는 않죠 현재로는. 근데 세비캠은 또 몬테 배터리 이제 참가를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 가지만 조금 기관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좀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배터리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존도 저게 참관하거든요. 인터 배터리에 원존. 뭐 그래서 움직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무조건 뭐 박람회 참가한다고 무조건 오르겠습니까? 오를 때 되니까 오르지 않았겠어요? 약간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배터리 관련주들도 또 마침 저리 일정이 있으니까 보시면 어떨까? 메타버스 엑스포는 글쎄요 지금 워낙 애플 AI 위에 좀 멈춰 있으니까 뭐 조금 일단 좀 라이트하게 볼 거고 전기산업 엑스포는 이제 대구에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원전하고 전력발전 전기차 충방전인데 전기산업 엑스포를 가지고 원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력 설비 관련주가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긴 했을 겁니다. 뭐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조정을 보일 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뭐 여러분들 아마 효성중공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언제든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참에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저희가 여러 같이 7만 원대 상당히 많은 누차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가버리니까 못 따라잡죠. 예. 근데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카타르 장관의 방안인데 역시나 최근에 조선 나쁘지 않아요. 뭐 주가에 조선주는 사들 저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선주 잘 안 합니다. 저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이또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래도 올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기 때문에 뭐 HDA 한국, 조선해양을 이 자리에 사고 말고는 다면 문제고 뭐 조선 관련해서 뭐 동성화인텍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또 한국 카본도 있을 거고 동성화이팅은 조금 변동성이 크네요. 한국 카본도 있을 거고 이제 이쪽 섹터들은 사실은 조선 기자재 쪽은 아예 조선주보단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선주를 바로 들어가라 그래요.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섹터들은 낙수 효과를 해가지고 이게 가면 저게 보는 게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선으로 바로 들어가게 놨습니다. 예, 제가 약간 그 생각 해봅니다. 해보기 때문에 참조할 분은 참조하시고 중국은 아마 지표가 아까 컨센서스 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 걸려도 차근차근 같이 하니까 좋죠. 안 좋지만은 전 요새 조금 중국 이 상해 3200포인트에 조금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바닥은 기술적으로 잡히는 모습이 양봉도 많고 음봉 두 번. 아직 5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양봉이 많죠. 저가 매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잠깐 영상에서 홍콩 H 같은 경우는 6100에서 지금 얼추 10% 조금 못 미치는데 한 8% 올라왔단 말이죠. 그쵸? 이런 관점이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대 연장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 금리하면 동결할 겁니다. 중국은 사실 MLF는 동결할 거고 기타 이제 유럽 같은 이야기가 있고 카타르가 이게 아니구나. 카타르는 이날 안 와요. 또 잘못 적었네. 카타르 장관은 목요일 옵니다. SK그룹 경영 확대 경영 회의는 뭐냐면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하반기를 위해서 그대들의 표준을 비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시하는 그런 뭐 CEO들 모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 매매라 그래가지고 그냥 놓치면 안 되고 그룹의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뉴스 프로가 많이 나오면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는 SK입니다만은 또 다음 주에 현대하고 삼성하고 롯데하고 줄줄이 대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금요일은 열심히 우리가 달렸으니까 예, 그냥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증시에서는 좀 자잘하게 이것 좀 많이 뵀습니다만 다음 주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요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요 단어가 가장 많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열과 눌림살. 우리가 시속 게임을 잘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